안녕하세요. 아, 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노래가 이렇게 들린다고 하세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네, 참고로 제가 그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기 때문에 네, 저작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네. 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대학생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좀 마음이 좀 떨리는데, 제가 여기 와서 나는 여러분들 나이에 어떤 고민을 했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저는 그때 되게 고민이 많았었던,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 대학 시절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이제 여기 그 학교에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잠깐 얘기를 나눴을 때, 여기에 계신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뭘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진로와 뭐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고민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나는 그때 뭐를 고민하고 있었지? 내가 20대 초반에 나는 어떤 걸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라고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진로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안 했었던 이유는 제 진로가 개런티 되어 있어서 제가 잘 살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직장을 갖게 될지, 어떤 돈을 벌게 될지라는 것에 대한 고민하기보다는, 그때 저는 약간 어떤 거에 빠져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던졌어요. 내가 23살인데, 내가 22살인데, 어느 순간 나는 30이 될 건데, 30이 돼서 30대에 10년, 40대에 10년, 50대에 10년을 살 건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내 30대를 살아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어떤 사람으로 30대를 살아가면 그 30대, 40대를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캐나다에서 보내다 보니까 영어는 뭐 그냥 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저한테 마음속에 하나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합리적인 결정을 끊임없이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삶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그 선택이 쌓여서 삶이 바뀌게 되는데, 주어진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사는 삶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1번 합리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합리적으로 끝까지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되게 비효율적인 것은 뭔가에 대해서 찾아내고 그것들을, 해결점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 머릿속에 계속 박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 오게 됐었던 이유도 이런 이유였어요. 내가 어느 날 되면 30이 되는데, 들어보세요. 캐나다에서 학교 다니고 나서 직장 바로 취업해서 30이 돼서 내가 하는 일의 경력이 6년 정도 있고 5년 정도 있고, 그냥 미국, 캐나다에서 살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5년의 경험이 있는 30살의 이시원과, 내가 한국에 잠깐 가서 1, 2년 바짝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26, 7에 중국에 넘어가서 거기서 또 다른 학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거기에 취직을 하거나 거기에 유학을 가거나 해서 30을 맞이했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30대의 이시원이라는 사람의 경쟁력은 어디에 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그럼 뭐예요? 후자죠. 후자. 그죠? 중국에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와서 빨리 돈을 모아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갈 수 있는 돈을 모으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제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했었던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중국을 갔을까요? 삶은 진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이제 한국에 와서 막 이제 무역회사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막 일을 하다가, 정말 우연찮게 영어 강의를 아르바이트로 회사 끝나고 하게 됩니다. 회사 끝나고 하게 돼요. 땜빵으로.
지금의 시원스쿨을 만든 제가 땜빵 강사로 사실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알지 못했죠. 저는 제 전공과도 관계없는 영어 교육, 제 전공과도 전혀, 그리고 제가 평생 꿈을 영어 선생으로 산다는 꿈을 한 번도 꾼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는데, 여기서 소위 말해서 이 조그마한 강남역에 있는 어학원에서 대박이 나요. 그러니까 제 땜빵 강사의 제 수업이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만히 보니까 회사 다니는 것보다 이 강사를 해서 돈을 모으면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고 풀타임 강사로 가요. 풀타임 강사로 가는데 이것 또한 7개월 만에 때려칩니다. 왜 때려쳤을까요? 저는 당시에 저녁 때는 이제 그 학원에서 풀타임 일을 하고, 아침에는 이제 그 저녁 때 성인회화반이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듣던 은행, 대기업, 외국계 기업의 분들이 저를 본인네 회사들로 초대를 해서 아침마다 또 거기 가서 뭐 40명, 50명 모인 데서 수업을 계속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늦잠을 되게 많이 자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잠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때는 학교 시험도 늦은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강의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너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아침 수업이 7시였는데, 제 수업 아침에 7시에 들으려면 거기 계신 여성 직원분들은 몇 시에 일어났어야 돼요? 회사에 7시까지 올라 그러면 5시에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완전히 풀 메이크업하고 준비 다 하고 왔는데 내가 없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알람을 봤는데 진짜 너무 미안하고 진짜 세상에서 막 없어지고 싶은 그 미안함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톡해서, 그땐 카톡이 아니고 문자였죠. 문자에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겠다고 막 했는데 거기서 괜찮대. 그럼 제가 2번은 안 했을까요? 한 번 했는데 한 2주 지나서 또 일어났는데 9시인 거예요. 문자가 막 엄청 오고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떡하지?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새벽 1시에 일어나고 새벽 2시에 일어나고 새벽 3시에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는 되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되게 그 분야에서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제 삶이 되게 막 행복하지 않았어요. 밤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자꾸 깨면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 우리 듣잖아요. 참고 꾸준히. 저는 사실 그거에 반대예요. 요령을 계속 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법을 계속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편함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원스쿨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했던 게 뭐냐면, 나한테 강의 요청이 엄청 많이 오니까 내가 강사 에이전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한테 요청 들어오는 거를 강사를 파견 보내는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저는 수수료를 받으면 나 아침에 안 일어나고 강사 선생님들 다 보내고 나는 그것을 어레인지하는 사람으로 살면 되겠다. 아침에 안 일어나려고. 근데요, 제가 그걸 해보니까, 제가 그걸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각 막 은행들마다 저희 그 인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제 학생들이었는데, 그 어른들이 우리 선생님이 강사 에이전시를 했으니까는 뭐 각 지점들별로 영어 선생님 필요한 분은 여기에 연락 주세요 해가지고 인트라넷에 막 올려주셔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강사분들을 파견을 보내야 됐어요. 자, 여기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는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죠. 사람들이,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선생님들이 가서 강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퀄리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 회사들마다 지점이 강남 뭐 을지로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용인에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고 광명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익스펜션 관련돼서 너무나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선생님들이 1시간 수업하려고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서 1시간 반을 운전해서 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디펜던시가 너무 높아서, 사람은 소위 말해서 그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저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보다는 저의 마음에 아주 많은 트러블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강의는 안 할지 모르지만 퀄리티 컨트롤 안 돼요. 익스펜션 안 돼요. 사람에 대한 그 디펜던시가 언서튼티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참고 계속 살아야 할까요? 이 불편함을? 자, 또 고민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때 생각해낸 게 지금 이제 15년 전에 만들어진 시원스쿨입니다. 시원스쿨에 제 강의를 올리면 퀄리티 컨트롤 되죠. 왜냐하면 제 강의밖에 없으니까요. 2번 익스펜션, 인터넷이 되는 곳들은 어디나 갈 수 있죠. 3번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uncertainty가 낮을 수밖에 없죠.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시원스쿨입니다. 자, 이거는 뭐부터 시작됐어요? 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싫은데 이거부터 시작된 거예요. 참고 살자 이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아침에 안 일어나고 살 수 있지? 해서 만든 솔루션이 세 가지 문제를 낳았어요. 아,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시원스쿨입니다. 자, 근데 시원스쿨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나왔을 때 당시 제가 예를 들어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 주 이틀을 제 수업을 듣는다고 치면은 이 주 이틀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보통 학생들이 뭐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룹으로 쭉 이제 학원에 왔겠죠. 그렇죠? 근데 시원스쿨은 당시에 한 달에 제가 세팅했던 가격이 24,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월 15만 원 내고 주 이틀을 강남역까지 찾아와서 이 시원 강의를 퍼블릭 안에서 들을래? 아니면 그냥 집에서 25,000원 내고 월요일 듣든 화요일 듣든 수요일 듣든 목요일 듣든 금요일 듣든 아침에 듣든 저녁에 듣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래?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근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당시 없었는데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합리성은 후자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원스쿨의 출발이었고 그 후에 어떤 또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되냐면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원스쿨을 만들었을 때 아, 이제 난 됐어. 이제 이걸로 돈을 벌고 나는 쉬고 놀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근데 내가 빌드한 시스템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결국에는 변화하는 세상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여행 다니려고 하고 내가 쉬려고 하면 조직을 빌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직,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직은 시스템을 계속 바꿔갈 거니까. 그래서 그 후로 제가 거의 한 4, 5년 동안은 이 팀을 빌드하는 거에 되게 약간 집중을 하게 돼서 여기까지 오는 이제 오늘날 이제 100만 회원이 넘는 시원스쿨이라고 하는 교육회사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제 스토리를 쭉 말씀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되냐면 나는 과연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진짜 깊이 있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 해결책을 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흘러가는 대로 지금 청년들이 다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어려운 것도 뭐 이 세상이 나를 어렵게 한 거지. 이 세상이 청년들 다 어렵게 했으니까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신가?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은 30이란 나이는 무조건 오거든요. 죽지 않으면 30이란 나이는 무조건 와요. 제가 예언할게요. 30이란 나이는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와요. 몇 년 남았어요? 30까지 몇 년 남았어요? 11년? 많이 남았네요. 몇 년 남았어요? 자, 6년, 7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지금의 나는 이런 모습인데 6년 후에 나는 이런 모습이고 싶어의 그 사람은 누구예요? 6년 있다가 나 이런 차를 갖고 이런 집을 갖고 이런 직업을 갖고 어떤 포지션에 대한 어떤 소유에 대한 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 챌린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거든요. 시원스쿨의 성공의 어떤 계기는 무엇입니까? 계기는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의 엄청나게 좋은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되게 피보털한 모멘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피보털한 모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엄청나게 많은 작은 결정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운 좋게 터진 것 뿐인 거죠. 그게 그래서 조직의 DNA가 되고 네이처가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우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를 사서 부자가 된 사람이 그것을 유지할 확률이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수많은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잠깐 운 좋게 하나 터졌던 것 뿐인 거예요. 수많은 작은 결정들을 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결정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질문 던져야 돼요. 이게 과연 최선일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이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짧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들이 영어의 가르침의 방식에서 제가 적용했었고 그 적용된 방식들이 영어 수업을 제가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작은 결정들에 괜찮았었던 작은 결정들의 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 좋은 회사를 만들고 좋은 비전을 만들고 좋은 영향력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계기로 뭐가 떠가지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그런 수많은 결정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1번 진짜 좋아하는 책이 1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는 저 오늘 이거 한 권 추천하고 싶은데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저는 제가 나중에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교 때 진짜 많이 읽었었던 책이 한 30번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30번 넘게 읽었었던 이유는 이 책을 계속 질문하면서 읽었기 때문이고 이 책의 저자의 생각에 저는 너무나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 저자의 생각이 그냥 좋은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 것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어택하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계속 거의 외우듯이 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죠. 저는 이 방법이 저한테는 정말 제 삶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 있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저에게 차이점을 다른 선생님들과의 차이점을 가져오게 됐냐면 자, 이제부터 이제 영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들어갈게요. 자, 사슴, 의자, 지구, 태양, 얼룩말. 저거 좀 세워봐. 저거 눕혀. 이거 안 빠져. 자, 살면서 저거 눕혀, 뽑아봐, 안 껴져 이런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얼룩말이란 말을 많이 할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목표가 영어를 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시대들이 완벽해지는 것이 한 달만 미친 듯이 영어만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결과가 있나?